안녕하십니까. 투비소프트 교육사학부 윤재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챕터 03번 기본 화면 실습의 스크립트 작성 및 서비스 호출 부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젠다 부분을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 학습 목표 제시되고요. 두 번째 동기와 비동기 통신, 세 번째 조회 서비스의 호출, 그리고 네 번째 저장 서비스의 호출, 그리고 중요한 내용들을 확인하고 이번 챕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 첫 번째, 동기와 비동기 통신을 이해할 수 있다. X 플랫폼에서는 동기와 비동기 통신을 같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동기와 비동기 통신을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소스 스크립트의 흐름을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로직을 이해할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서버. 이전에 작업하셨던 서버 서비스를 호출을 하고 흐름을 이해를 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동기와 비동기 통신을 일단 사전적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자체가 약간 어려울 수도 있는데 뒤쪽에 실습하면서 스크립트 코딩하면서 관계를 이해하시면 이해하기가 편할 겁니다. 일단은 사전적으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싱크 방식은 자, 트랜잭션 함수가 서비스를 호출한 후 통신 완료와 관계없이 다음 스크립트를 수행하며 리절트는 콜백 함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통신을 시도하고 응답을 기다리지 않고 그 다음 라인을 수행을 한다. 자, 그 다음에 동기 방식, 싱크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동기 방식은 트랜잭션 함수가 서비스를 호출한 후 통신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대기 상태에서 리절트를 받으면 다음 스크립트를 실행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통신을 시도를 하고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이후에 로직을 수행한다. 이게 비동기하고 동기 통신의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서비스 연계 구성도는 자, 이전 과정에서 배우셨었죠. 간단하게 다시 한번 흐름을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신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데이터셋.로드와 트랜잭션. 각각 데이터셋.로드는 조회할 때 한번 사용을 해볼 거고요. 트랜잭션은 저장할 때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크립트 코딩을 통해서 통신을 시도를 할 거고요. 자, 서버 사이드의 서비스 부분. 자, 이전에 작업하셨던 서비스를 호출할 겁니다. 봤던 내용이고요. 데이터가 클라이언트 쪽 PC로 되돌아오면 화면에 있는 컴포넌트를 통해서 데이터를 들여다본다. 자, 저장 흐름은 지금 파란색 화살표가 반대되는 흐름으로 보시면 되겠죠. 화면에 있는 콤보라든가 에디트 박스 이런 컴포넌트를 통해서 데이터셋에 데이터를 조작을 하고 통신을 시도를 해서 서버 쪽으로 보내서 서버 쪽 비즈니스 쪽 처리, 즉 서비스 단에서 DB라든가 리거시 시스템에 데이터를 입력을 한다. 그리고 비동기 응답을 받는다. 이런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자, 통신하는 기법이 두 개가 있는데 각각 써볼 겁니다. 조회할 때는 데이터셋.로드를 쓸 건데요. 데이터셋.로드는 보시다시피 데이터셋이 가지고 있는 메소드입니다. 코딩을 통해서 서버 사이드의 URL 지정을 하게 되면 자, 서버 쪽에서 데이터셋이 온다라 그랬죠. 그리고 그 데이터셋을 클라이언트 쪽 PC에 화면에 데이터셋 안에 넣어서 구성을 한다. 이렇게 읽겠습니다. 지정한 URL의 데이터셋 정보를 읽어, 즉 서버 쪽 정보를 읽어서 클라이언트 쪽에 있는 데이터셋을 구성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현재 데이터셋이 레코드를 품고 있다. 다른 데이터셋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면 이전 데이터셋 정보는 클리어됩니다. 자, 이렇게 사전적으로 풀 수가 있는데요. 내 화면의 데이터셋 안에 예를 들어서 올드 레코드가 있다. 그리고 조회를 하게 되면 서버 측에서 갱신된 데이터가 오겠죠. 그러면 기존의 올드 레코드는 비우고 서버 측에 새 데이터로 대치된다. 자, 그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단 주의사항은요. 데이터셋.로드는 하나의 데이터셋을 조회할 때 사용이 됩니다. 이전에 보여드렸던 시스템 구성도에서 X 플랫폼은 N개의 데이터셋과 변수를 서버와 주고받을 수 있다고 말씀해드렸는데 데이터셋.로드는 오로지 하나의 데이터셋 그리고 N개의 변수만 조회할 때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조회 서비스를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 프로젝트를 오픈을 하겠습니다. 작업을 하고요. 이전에 작업하셨던 화면 디자인까지 끝내놓은 화면을 오픈을 하시고
자, 리트리브 조회 버튼에 이벤트를 발생시키겠습니다.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방법은 이미 이전 과정에서 한번 나왔고요. 다른 방법을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조회 버튼, 리트리브 버튼 선택하시고 번개 모양 아이콘 클릭을 하시고, 자, 발생시키고 싶은 이벤트 부분에 커서를 클릭을 한 번만 하시면 커서가 들어가죠. 여기에 작성하고 싶은 조회 펑션 이름을 기록을 하시면 됩니다. fn 언더바 리트리브다. 자, 우리 프로젝트의 조회 리트리브 버튼에 펑션의 규칙이 fn 언더바 리트리브다 이런 가정을 하고 타이핑을 직접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엔터 키를 쳐보시면 작성한 이름 그대로 이벤트 펑션이 생성이 됐죠. 주석은 자바스크립트 주석하고 똑같습니다. 자, 첫 번째 사용하기로 한 방법이 dataset.load였죠. 조회할 때 데이터셋 이름이 ds 언더바 employees였습니다. employees.load load 메소드니까 가로 열고 닫고 세미콜론 하시고요. 이 데이터셋 이름은 이전에 작업하셨던 데이터셋 이름하고 반드시 똑같아야 됩니다. 화면 디자인상 아래쪽에 나와 있는 메인 데이터셋 ds 언더바 employees 이 이름하고 같아야 됩니다. 자, 현재 5번 라인 이 코딩이 통신을 시도하고 있는 코딩입니다. 데이터셋이 허공에 대고 누가 나한테 데이터셋 좀 주세요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 나한테 데이터를 주는 URL을 호출을 하셔야 됩니다. URL 지정을 하시고 호출을 하셔야 되는데, 자, 지정을 이렇게 합니다. ds 언더바 employees URL이라고 하는 속성을 사용을 합니다. URL, 서버 사이드에 URL을 기록을 한다. URL 값은 스트링 포맷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더블 코테이션으로 묶으시고 괄호 안쪽에 이전에 작성하셨던 서버에 복사를 해놓으셨던 JSP를 호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ttp 전 로컬 호스트로 작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로컬 호스트 8080 포트.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작성하신 서버 측 URL하고 맞아야 됩니다. 반드시 맞아야 되겠죠. 로컬 호스트 기록을 저는 지금 로컬 PC에 놓고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로컬 호스트를 직접 적었는데, 실제 프로젝트면 서버 사이드에 와스가 위치한 프레임워크에 위치한 그런 IP라든가 IP 정보가 혹은 도메인 정보가 들어가야 되겠죠. 안에 자, edu 안에 xp 폴더 안에 employees underbar select.jsp를 복사를 해놨죠. employees employees underbar select.jsp. 자, 그럼 호출을 했습니다. 데이터셋에 나한테 데이터를 던져주는 서버 측 URL을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6번 라인에서 통신을 시도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대로라면 이 화면을 실행을 시키고 조회 버튼 누르면 데이터가 바인딩된 그리드에 디스플레이가 되어야 되겠죠. 실행을 한번 시켜볼까요? 상단에 퀵뷰 아이콘 클릭을 하시고 조회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 화면, 지금 화면이 가지고 있는 3개의 레코드는 더미 레코드입니다. 제가 바인딩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레코드고요. 실제 레코드가 디스플레이 되는지를 보겠습니다. 조회 버튼 클릭. 이름은 조금 알아보기 힘들지만 제가 제 지금 PC에 데이터셋을 구성을 하고 더미 레코드를 6건을 넣어 놨습니다. 내 화면이 가지고 있던 더미 레코드, 올드 레코드는 사가지고 서버 사이드에서 새로운 레코드가 건너왔죠. 그 JSP는 이전에 우리가 작성을 했었고요. 그리고 스크립트 부분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dataset.url에 나와 있는 이런 코딩들, 그렇게 썩 좋아 보이는 코딩은 아니죠.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면 나중에 서버의 포트라든가 도메인, 경로 부분이 바뀌게 되면 개발 화면들이 전부 다 바뀌어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는 기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쿼테이션 안쪽에 있는 내용 중에 HTTP부터 맨 뒤쪽에 JSP 파일 이름만 빼놓고 블럭을 씌우신 다음에 컷을 하십시오. 마우스 클릭 컷. 자, 그리고 화면을 저장을 하시고, 자, 왼쪽 프로젝트 익스플로러에 타입 데피니션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화면을 담는 어플리케이션 그룹이라든가 서버 측 URL 부분이 담기는 부분이다라고 설명이 됐었죠. 자, 더블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오브젝트 탭이 아니고요. 두 번째 서비스 탭을 클릭을 합니다. 이 부분에 서버 측 연결 문자일이라든가 어플리케이션 그룹들을 작성을 합니다. 하단에 Add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클릭을 하시고 별칭 형태로 갖다 써야 될 서비스 아이디를 입력을 합니다. 자, 나한테 데이터를 던져주는 URL이다. 그래서 데이터 URL 이렇게 별칭을 두고요. 자, 화면을 담는 이런 어플리케이션 그룹을 만들고 싶다면 폼을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지금은 화면 담는 폴더가 아니고 서비스를 호출하는 부분이 있죠. JSP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바 계열의 프레임워크이다. 그러면 JSP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컷한 그리고 클립보드 안에 들어있는 서버 측 URL을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리고 OK를 하시고 등록이 됐죠? 다시 OK를 해서 나갑니다. 자, 그럼 화면이 리프레시가 될 거고요. 프로젝트 전체 저장을 한번 하시고 인플로이스 화면을 다시 한번 열겠습니다. 그리고 하단 스크립트 부분에 보시면 소스를 보실 수가 있는데 소스를 이전처럼 이렇게 두시면 안 되겠죠. 좀 전에 그 별칭 형태의 데이터 URL을 기록을 해 주셔야 됩니다. 데이터 URL 그리고 특수 구문이 나오는데 콜런 2개짜리 구문이 나옵니다. 자, X 플랫폼에서 이 콜런 2개짜리 기능들은 굉장히 자주 사용합니다. 기본적으로 읽는 방법은 콜런 2개 오른쪽에는 실제 확장자를 가진 물리적인 파일명이 적혀져 있고요. 이 물리적인 파일에 서버 측 경로를 왼쪽에 들어있는 이 인자가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콜론 2개짜리 왼쪽에 있는 이 이름은 어디에? 방금 작성하신 타입 데피니션의 위치에 있다. 여기에 등록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X 플랫폼에서 자, 화면을 요청을 하거나 데이터를 요청을 할 때 굉장히 자주 쓰이는 기법입니다.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겠죠. 자, 그런데 아직도 조회가 안 끝났습니다. 분명히 이 상황에서 조회를 눌러도 데이터는 디스플레이가 되는데 자, 왜 조회가 안 끝났습니까? 그러면 X 플랫폼은 디폴트 통신 방식이 비동기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동기화하고 비동기는 차이점 설명을 해드렸는데 X 플랫폼은 디폴트가 비동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조회 버튼에 이런 로직들이 있다라는 가정을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아무것도 집어넣지는 않았지만 로직이 있다라는 가정을 하고요. 사용자가 조회 버튼을 누르고 조회 버튼을 누르고 놓으면 5번 라인 인터프리트니까요. 자, 5번 라인 읽고 실행하고 6번 라인 읽고 실행하고 이럴 겁니다. 그리고 7번, 8번 그리고 9번 라인에서 통신을 시도를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기존에 많이 썼던 동기 방식이었다. 그러면 통신을 시도를 하고 기다리죠. 언제까지? 응답이 되돌아올 때까지. 내가 서버 측에 데이터를 요청했으면 데이터가 도착할 때까지, 혹은 응답을 요청했으면 응답이 도착할 때까지, 혹은 타임아웃이 걸려서 끊어졌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응답을 받고 10번 라인, 11번 라인을 수행을 하는데 X 플랫폼은 디폴트가 비동기다라고 했습니다. 9번 라인에서 통신을 시도를 하고 응답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10번 라인을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11번, 12번.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셋.로드 아래쪽에 있는 10번 라인은 내가 요청한 데이터나 응답이 도착한 시점이다라고 사실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왔을 수도 있고 오지 않았을 수도 있고 명확하지 않은 시점이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실제 비동기를 얘기하는 그런 개발 툴이나 개발 환경에서는 명확하게 나한테 데이터가 도착한 시점 혹은 응답이 도착한 시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 시점을 데이터셋.로드라고 하는 기능을 사용을 했을 때는 응답이 도착한 시점을 데이터셋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데이터셋의 이벤트에 onload라고 하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나한테 데이터가 도착하면 이 이벤트를 자, 개발자분들께서 작성을 하셔서 응답 캐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뒤쪽 하얀 부분을 마우스로 더블 클릭을 하셔서 기본 이벤트 펑션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비동기임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실제로 데이터가 도착하지 않은 시점이다라고 주장한 부분에 제가 트레이스라고 하는 API를 쓰겠습니다. 자, 트레이스는 자바 코딩할 때 많이 쓰는 system.out.println하고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웃풋 출력창에 뭔가를 기록을 하겠다. 괄호 안쪽에 있는 내용을. 여기 이런 내용을 기록을 할 겁니다. 문자열 A 그리고 ds 언더바 employees row count 그리고 거의 비슷한 내용을 실제로 데이터가 도착한다라고 주장한 시점에 붙이겠습니다. B. 자, 그리고 제가 이 화면을 실행을 하고 조회 버튼을 누르고 놓으면 5번, 6번 수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응답을 안 기다린다라고 그랬죠. 바로 7번이 탈 겁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셋이 가지고 있는 건수가 A 문자열과 같이 찍힐 겁니다. 몇 건입니까? 하나, 둘, 셋. 네 화면이 갖고 있는 더미 레코드의 건수가 찍힌다. 즉, 아직 서버 사이드에 데이터셋이 도착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일부 통신 시간이 소모가 되고 서버 쪽에서 넘어온 데이터가 디스플레이가 되고 아웃풋 창에 B 콜론, B 땡 서버 사이드의 레코드에 넘어온 레코드의 건수가 찍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서버 사이드의 응답 혹은 데이터셋이 도착한 시점은 비동기 응답받는 데이터셋의 온로드 부분이다. 실행을 하고 조회 버튼을 누르고 놔보겠습니다. 자, 디폴트로 뜨는 거 빼고요. 자, B라는 녀석이 디폴트로 뜨긴 했지만 현재 순서가 이렇게 떴습니다. A-3 내 화면이 갖고 있는 더미 레코드의 건수가 이 로직을 통해서 찍혔죠. 아직 안 왔다. 그리고 B-땡 하고요. 6. 지금 데이터베이스 안에 좀 전에 보셨던 6개의 레코드가 출력이 되고 B의 내용이 찍혔죠. 그렇기 때문에 dataset.load를 사용을 했다. 그러면 메시지 처리나 후속 처리, 건수 체크 이런 부분들은 이벤트를 시도한 그 아래쪽 코딩에 기록하시면 안 되고요. 실제 응답이 도착하는 트레이스 B 시점에 메시지 처리나 후속 처리 건수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조회 서비스 작성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